예. 평화적 이용 지향 목표 네 가지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 한국의 남북 간의 평화협정 유도하는 분위조성, 우리 이번 동아민족통일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어, 원탁회의도 결과적으로 70년 동안 비정상적인 이 비무장지대, 법적으로도 아주 무효인 이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파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쭉쭉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적 이용에는 생태 환경적으로 그대로 두고 건드리지 말고 보존하자는 점이 있고, 한쪽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개발론자의 입장이 있는데, 우리들 운동은 아마도 개발론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평화구역, 평화시 건설, 남북합작 공방 건설, 공동농업 경영, 비무장지대 내 이벤트 행사, 뭐 관광분야 협력 방안, 뭐 이런 것입니다. 좀 여기 있어요. 자, 판문점선은, 4.27선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중간 내용 다 합의했어요. 이렇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안에 굵은 게 있어요. 평양 공동선언도 완벽합니다. 또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2018년 12월 26일 개성시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를 하자 하는 약속입니다.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약속을 하는 착공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예. 근데 착공식을 하고 난 뒤에 현장 조사하자. 그러니까 윤씨가 그걸 또 브레이크를 걸었죠. 예.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문제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요, 대문제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3월 2019년 3일째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정부는 DMZ와 연결된 3개 지역, 고성, 철원, 파주를 평화 안보 체험길, 평화 블랙길, DMZ 평화의 길로 확정, 2019년 4월 말 단계적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실제 고성에서 다 이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잠시 초소 철거했습니다. 이후에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고성, 철원, 파주, 상계 지역을 대상으로 고성 지역 통일 전방대에서 해안 철책선을 따라서 금강산 전방대까지 방문한 구간을 하고 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실제. 여기 하면 이 가운데도 신청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무산됐죠? 네. 철원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DMZ표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 발굴 현장과 인제반 화산머리 고지 비상도 감시초소까지 방문. 자, 여기 있어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그 고성에서 이 실체했습니다. GP 철거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9년 6월 하노이 모든 이후에 북쪽이 일체 응하지. 자, 그 다음 이건 아주 그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막 쭉쭉 넘겨주세요. 아주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문점 선언 이후 DMZ가 평화적 이용 구체적 계획이 됐습니다. 무진장 많은 연구도 돼 있고 다 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비무장지대의 남과 북 사이에 있는 당국 간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방해하는 UNC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 해서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우리 남북한의 해외 정포들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번 3월 1일 날, 우리 동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큰 하나의 70년 분단의 이 고통을, 절실함을 국내외 사회에 알리고, 이걸 한번 뚫자.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 그 넘겨주세요. 이거 뭐, 전부 뭐, 계획들은 대단합니다. 평화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 해서 넘겨주세요. 이게 전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자연공원 하자. 계획 전부 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비행적 평화지원과 자연공원화에 대해서도 이거 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자. 자, 또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내가 뭐냐면 제한사항에도 있지만 이 평화적 영역의 적정지역, 파주, 고성, 어? 철원, 이 지방정부도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좀 고쳐달래. 그 남북교류협력법 보면 전부 중앙정부가 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요. 민간과 지방정부 역할을 늘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북교류협력을 고치자면 남북교류협력 지금도 정부만 너무 독점하지 말고 민간이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설 수 있도록 하자. 지방정부가 할 때도 설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비행적 평화지원과 적정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자, 여기 있어요. 자, 막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걸 주도한 사람이 김정성 회장이라고 해서 아실 거예요. 이분이 이걸 해가지고 나중에는요, 국가보안법에 고발당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입은 이 유체조한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어요. 인상에서. 청산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비행적 평화적 이용에 저는 장애물이 뭐냐 하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 하는 얘기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적 평화적 이용에 대한 연구는 다 돼 있다.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 이론적인 건 다 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한 당국의 큰 정치적인 결단이 세력, 이걸 방해하는 가장 큰 세력인 UN, UNC의 결단이 세력. 그러면 이 세 제도권의 결단을 풀려면 그 사람들의 얼마 쳐다볼 게 아니라 남북한 분단의 70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분단의 우리 풋뿌리들이 남북한 해외 동포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런 하나의 큰 절실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법학자로서 법적으로 우선 규제되는 거 이걸 푸는 운동도 해야 됩니다. 그럼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인적, 물적 교류 이 자체가 북한하고 뭘 해보려고 만나는 거 이 자체도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부 통일장관 성인 구조. 또 위반하면 27조, 28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성인사항을 사후신고사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남북한 아직도 적대관계 법령 평화적 이용 접근을 격도하고 있습니다. 상호 적대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입니다. 북적인 노동당구역 창법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정상 합의는 다 만나는 것이 자유롭게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실제 그런 합의 내용이 국내에 딱 들어가면 국내법을 남북 정상 합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보장하는 국내법이 입법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건 선언에 불과하고 국가보안법이 우선합니다. 정상 합의는 아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적 이용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약하다. 그리고 접근지 지방정부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지위를 보장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몇 시간이 얼마나 봤죠? 몇 시간 남았 자, 그 평화적 이용해서 우선 장애물의 첫째 장애물은 제가 아까 말하는 법적인 장애물에서 적대관계, 인적, 물적 교류하는 거, 이런 거, 규제하는 거, 이런 거 우선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걸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촛불이 만들어준 제20대 국회에 아직도 180명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움직여주면 남북 정상합의 국내 보장, 국내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다. 정상합의 내용을 국내법화 해달라. 그런데 제가 그거를 법적 장애물 적용이 있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은 UNC 성인 문제. 자, UNC 성인 문제. DMZ 평화적 이용은 DMZ 출입허가 그런 UNC가 전부 성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DMZ 전체의 관계 규제를 누가 하게 돼 있다니까 정전팀은 군사정전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94년 이후로 군사정전위원회가 올 수도 되고 또 중립국 감시원에도 올 수도 되고 중국하고 북한이 나오지 않으니까 UNC가 모두가 다 이게 관계죠. 그래서 정전협정의 성인권의 근거는 DMZ 평화적 이용을 방해하고 남북한 교류 협력을 방해한다. UNC의 초기 임무는 어디까지냐면 북한군 내려오는 거 저 위로 대다 올리고 물리적인 군사행동 끝나면 UNC 행동은 끝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로서 UNC 혹은 미국이 갖고 있는 작전 지휘권도 그쪽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달라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그쪽은 이쪽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정부가 이 주장 안 하냐 하는 것이 제 주장.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0년 7월 14일 날 이승만 박사가 현 군사 관련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 귀하에게 대한민국의 군사 지휘권을 넘긴다. 그러면 그 조건부로 준 겁니다. 조건부로 줬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지면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되돌려 받는 이유는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으니까 이제는 그 군사적인 행위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이게 당연히 돌려주는 건데 왜 우리가 작전 지휘권을 말라니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 좀 제가 이게 참 우려스러운 것은 53년 정전협정이 끝나고 난 후에 정전협정이 끝난 이후에 참전국이 16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리저리 합해서 미국하고 한국 합해서 18개국 이렇게 만났어요. 결의를 하나 했는데 한반도의 어떤 군사적인 유사 사태가 나면 이 18개국은 자동적으로 모여서 참전한다. 이런 결의를 했어요. 이것은 유엔 국제법 위반입니다. 국제법과 유엔의 이야기 같으면 모든 군사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있어야 다시 오는데 대한민국의 의사무시, 유엔의 의사무시,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나면 16개 군이 지금 UNC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뭉쳐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지금 그 사람들은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는 이런 우려스러운 결의가 있다는 걸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미국에 확인해가지고 이 결의를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UNC는 현재 유엔과는 무관하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국입니다. UNC는 실제 미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UNC가 가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확 넘겨봤습니다. 또 넘겨봤습니다.
UNC가 만들어진 것이 50년, 여기 있잖아요. 유엔에 관련된 결의는 한국전에 관한 결의는 세 가지 결의 아닙니까? 50년, 82, 83, 84 결의가 있는데요. 이때 이 결의 내용이 첫 번째 결의는 북한군에게 빨리 38도선 이후로 철거하라. 이 첫 번째 결의다. 북한군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엔 안보리가 또 어떤 결의를 내냐면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은 북한군 철거를 위해서 남측을 모두 원조해라. 남측 지원, 그 두 번째. 남측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그 내용들이 소모품도 왔지만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 군이었다. 군대를. 근데 군대를 보내는 소모품은 서버는 되지만 군대를 16개 군대는 이건 누가 관리하느냐 문제였습니다요. 세 번째 결의가 남측에 보내온 16개 군대를 누가 관리하느냐는 결의가 세 번째 결의인데 유엔 안보리가 세 번째 결의를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영국이 추천해서 미국이 추천하는 사령관이 관리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 누굴 추천하냐면 동경의 극동사령관에 있는 내가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그 부대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니까 미국이 뭐라면 그때 미국이 한 것은 유나이티드 내션스 커만드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통합군 사령부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사령부가 정식으로 74년 7월 24일, 50년 7월 24일 동경에서 정식 출범할 때는 통합군 사령부라는 이름은 없애버리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커만더, 유엔의 커만더 사령부, 유엔에 마치 소속한 사령부인 것처럼 분갑을 하고 그렇다 해서 유엔하고 관계가 있다든가 유엔에서 허가를 받느냐 그것도 아니고 유엔과 전혀 무관하게 동경에서 7월 24일 만들 때는 UNC라는 이런 이름으로 분갑을 했어요. 그 때문에 유엔에게 무관하게 유엔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미국이 이 이름을 갖고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UNC의 가짜입니다. 그래서 유엔의 이름을 하도 남발하니까 94년, 95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UNC와 유엔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물으니까 유엔 본부에서 인적, 물적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유엔의 전문기구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유엔의 보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UNC는 엄격히 말해서 유엔의 전문기구도 아니고 유엔 기구도 아니고 또 유엔과의 어떤 보고도 하는 이런 관련된 기구도 아니고 유엔에서 예산 지원도 받는 기구도 아니고 유엔하고 아주 무관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 났을 때 미국이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을 만들어서 뭐 코리아 오너라, 뭐 일본 오너라 이래가지고 그런 다국적군의 성격이 UNC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나의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UNC가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할 때는 유엔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한반도의 모든 관할권을 다 행사. 또 책임이 있었거든 속 빠지고 뭐 이런 잘못된 유태는 이것은 한반도 평화인데 상당히 지금 현재 그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대인 지뢰 제거 문제 얘기했는데 이 지뢰 제거 문제가 지금 기무장에서 있습니다. 하나는 목함지대고 하나는 발목지대 이 문제죠. 예.
있어요. 자, 비행제때는 200만 개 이상 지뢰가 있다는 게 ICBM, 국제 대인지뢰 캠페인에서 조사한 겁니다. 계획된 지뢰 시대는 군이 계획적으로 지뢰를 매스한 시대고, 이 경우 지뢰 수량과 종류, 매스 방법과 위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GMZ 이때 매스 지뢰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미확인지, 즉, 특히, 소위 미폭발 지뢰, 미폭발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고, 특히 제가 말하는 목함 지뢰라는 것은 지뢰를 바깥에 나무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면 아주 가볍게 만들어서 이것이 물에 잘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홍수가 지고 이렇게 떠내려가면 부산 같은데 이렇게 아주 시골에 논밭에 넉대 그 지뢰를 잘못 받아서 농민들이 다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확인 지뢰 이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보통 확인 지뢰는 군대가 관할하니까 군인들이 직접 심는 거죠. 자기들 그 비무장지대 안 심기 때문에 위치에 어디 심었다, 몇지 심었다 이렇게 되지만 미확인 지대는 전혀 이것이 확인이 안 된, 파악이 안 된 지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하다 이거죠. 근데 이 면적이 얼마냐? 여의도 면적이 33대. 북한 측의 몇을 지는 우리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제가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통합을 이용하는 이게 지뢰 제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이 해야 된다. 자, 넣어줬어요. 자, 세 번째 장에 올때 이제 지뢰 제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지뢰에 대해서는 9.19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입각해서 남북한이 대인지뢰 금지 조약에 저는 98년 이 조약에 동시에 가입할 걸 우리가 북한 측에도 우리가 좀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한의 군축구상에 검토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대인지뢰 금지 협약은 뭐 잘 아시죠? 그 주디 윌리엄스하고 캐나다에 엔지오 활동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우리나라 방문했습니다. 한국에는 이 기구가 ICBL이라고요. ICBL과 이 윌리엄스가 탔는데, 한국은 KCBL, 한국 대인지뢰 금지 캠페인인데, 저도 그게 관계됐기 때문에 이분이 98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분을 모시고 국방부와 통일부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개인지뢰 금지 협약에 우리만 무장해제하자는 게 아니고 남북한이 똑같이 우리가 지뢰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지뢰 자체를 생산을 못합니다. 판매도 못합니다. 운반도 못합니다. 내설도 못합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장으로서는 한미 합동문사 훈련. 참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우리가 남북한 사이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죠. 신뢰 부족이죠. 북측은 남측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놓고 이것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진정성을 믿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 9.19 평양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이렇게 해놓고 남측이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하고 국방비를 박근혜 이명박 때보다도 75% 인상을 하고 또 미국의 지시에 따라서 한미합동 군사훈련 이런 것도 한단 말이죠. 북측은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북측 입장에서는 9.19 평양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을 남측이 왜 미국에 넣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사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수없이 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한미일 합동군사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의 가장 큰 빌미를 줬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뭐 이런 걸 막 날리죠. 또 거기에 따라서 남측은 남측대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느냐. 특히 문재인 정부조차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한미 안보협의회, 특히 한미 안보협의회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걸 안쪽에 다 들어줬습니다. 한미일, 예를 들어 말하면 저게 4대 설치를 박근혜 때는 임시로 설치했는데 문재인 정부 와서는 정시로 그게 예수신 회의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줘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가장 나빠진 이유가 바로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한미 합동을 나오고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불신에 있는